네, 안녕하세요. 세수TV 김주현입니다. 3월 법인세 결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법인세 결산을 1년에 한 번 신고를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부분에서 절세를 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R&D 관련된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해당하는 부분들의 업체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한다라는 기사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실제 우리가 혜택을 보는 여러 가지 규정들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큰 혜택에는 큰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오늘 법인세 결산의 어떠한 부분을 주요하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법인 결산을 준비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신고서 기준으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실제 우리 매출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출 누락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에서는 일어나진 않아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만 실제 우리가 소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내가 잘 모르게 매출 누락을 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실제 매출 누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부가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거기에 가산세까지 붙게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1년의 매출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부 업체들과 거래를 하시다 보면은 실제 세금 계산서를 끊는 시간과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입금하는 시간이 같은 날일 수도 있겠죠. 혹은 달이 한 달씩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왜? 이러한 부분들이 재무제표에 다 나타나니까. 이러한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실제 거래처 상대방과 내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남아있는지, 혹은 우리가 받을 금액이 남아있는지 그 금액이 적정하게 잘 확인이 되어 있는지를 쌍방이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실제 우리가 기간이 지나서 1년에 한 번 법인세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 이러한 미지급금이 올바르게 우리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나중이 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고, 혹 내가 미리미리 체크를 못했다라고 하면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시기 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상대방 거래처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셔서 채권 채무를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2024년도에 자산을 산 거예요. 법인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자산을 살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자산 같은 경우에도 실제 내가 어떻게 우리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한 다시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우리 기계가 실제 평가한 금액보다 훨씬 더 손상이 발생을 해서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재무제표 상에 반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주셔서 실제 우리의 현상과 실제 우리의 현실과 재무제표상의 현실이 괴리가 없도록 맞춰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매출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로 비용에 대한 관리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인을 운영을 하시다 보면 경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경비를 사용을 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사업의 목적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비용의 처리였냐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사업적인 목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가장 많이 누락이 되는 신고에 대한 항목은 바로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누락을 하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1년을 통산적으로 보셔서 실제 우리 4대 보험에 하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급여는 누락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프리랜서 분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입대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적정하게 내가 신고를 했는지, 혹 수정 신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접대비라든지 아니면 광고 홍보비, 이러한 부분들을 세무조사를 나오게 되면 집중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우리의 사업적인 목적과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간혹 연말에 우리 세금 많이 낼 것 같아, 생각보다 우리 장사가 너무 잘 됐어, 그러니까 우리 비용이 필요해 라고 해서 외부 업체들과 이러한 광고 홍보비를 가짜로 세금 계산서를 끊고 돈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거든요. 실제 법인의 세무조사가 나오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매출의 누락이 있었냐,
대비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로는 특히 이 접대비와 광고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적정한 금액으로 이루어졌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되신다라고 하면 끝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재무 비율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부를 작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장부를 작성하고 나서 완성품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작성한 이 장부가 올바르게 우리 장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손익계산서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손익계산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매출이 적정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뭘 보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주의 있게 보시는 게 원가율이죠. 내가 예를 들면 매출이 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원가는 상승할까요? 떨어질까요? 상승해야죠. 내가 매출이 늘어났어.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원가도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과 원가율, 그 다음에 이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제 이러한 비용에 대한 부분이 판관비가 적정하게 들어갔는지를 전년도의 계정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갑자기 전년도에 내가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당년도에 어떠한 매출에 어떠한 원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 회사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대차대조표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건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죠. 결국에는 내가 돈을 주지 않는 미수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이 실제 내가 산 가격 대비 장부가액이 감가상각 비용이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재무제표상의 이러한 비율이 우리의 기업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권에서 우리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지표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도 그냥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전년도 대비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권에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어떠한 지표를 2025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이번 법인세 결산에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년도 법인세 신고를 준비를 하시면서는 결국에는 내가 24년도에 행동한 부분을 25년도에 처리를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이번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25년도에 확인할 부분은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신다고 하면 지금부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법인세를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부터 시행을 하셔야 하는 건 바로 첫 번째, 적격 증빙에 대한 매입 자료를 꼭 확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법인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실제 우리가 증빙을 못 받는 거래들도 아직까지도 덜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증빙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법인세 결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법인의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는 적격 증빙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을 운영을 하시다 보면 개인적인 상황에 혹은 법인의 운영 방안에 따라서 대표자 개인의 돈을 법인에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법인의 돈을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출금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지급금은 결국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예요. 혹은 대표가 직접 가져갔거나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에 갚아야 할 부채가 됩니다. 가지급금이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회사 재무관리에 지표가 좀 이상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평가 등급이 하락을 하고요. 또 해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4.6%의 인정이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가수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크게 당장의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아요. 다만 법인이 외부에 갚아야 할 부채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의 재무 상태에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가소금과 가지후금은 언제나 우리한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통해서 가지금, 가소금을 정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법인세도 절세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재무제표 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지표를 마련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불가피하게 우리 회사의 돈을 쓰거나 혹은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래도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는 한 번씩은 정리를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차량 관련 비용입니다. 최근 연두색 번호판부터 시작해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한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지 않아도 연간 1,500만 원까지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운행일지를 작성을 한다면 내가 실제로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 훨씬 더 법인세 절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많이들 염두에 두실 텐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빡을 하시는 게 있어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비용들이 전액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는 내가 실제로 우리의 자동차 보험을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가입을 했는지 아닌지부터 지금 바로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실제 법인에 주고 있는 혜택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잘 적용받고 있는지, 우리가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에 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실제 내가 해당하는 부분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꼭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관련된 세액 감면은 내가 실제 창업에 대한 요건을 갖췄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고용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내가 실제 고용을 일으킨 그 시점부터 해당하는 부부의 사후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R&D 세액공제랑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기업에 주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이렇게 큰 혜택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크게 오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우리 기업에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꼭 검토하시고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법인세 신고를 준비를 하심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